제가 먹는 건요. 하나, 둘, 셋. 짠. 좀 단촐하죠. 유산균. 근데 예. 사실 요즘에 시중에 유산균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두 분 혹시 유산균 드세요? 저는 유산균 먹는 게 예. 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봉지를 하나 뜯어가지고 환을 먹죠. 사실 유산균이 거의 현대인의 필수 영양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근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유산균을 좀 세대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거든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위산이나 담즙산 내지는 소화효소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 죽는 거예요. 내가 100을 먹어도 거의 90% 이상이 죽은 상태로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내 뱃속에 있는 유산균을 키우자.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2세대로 나오게 된 거죠.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다 보니까 위산에 굉장히 강하고 소화효소도 없어서 소화되지 않고 바로 장까지 내려가거든요. 유산균이 어떤 기전 때문에 장에 도움이 될까 보니까 유산균이 이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직접적으로 항균 작용도 하고 장 건강도 좋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배양 건조물이라고 만들어낸 거죠. 그 배양 건조물 이제 영어로 해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가장 최근에 나온 3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은 포스트 바이오틱스하고 일반 유산균 그거하고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1세대 유산균이나 2세대 그 유산균의 먹이와는 달리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박테로시인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그 유해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성분들이에요. 1세대, 2세대의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3세대를 넣어주면 하늘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이 안 좋아지면은 전신이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내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전체에 있는 면역세포의 70%나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대장 안에 있는 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어요. 유익균이 훨씬 많아지는 환경이 되면은 우리의 몸의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거고 건강 수준도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그런 대사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유해균이 장 안으로 독소를 집어넣어서 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용종이 생긴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용종 같은 걸 많이 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별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염증성 질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에는 또 박테로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박테로시인은 유산균이 만들어낸 천연 항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박테리오시인이 유해균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